오는 2024년 개교를 목표로 행복도시 임대형 캠퍼스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분양형 캠퍼스 건립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물장군 암수 35쌍이 아산 송악면의 한 습지에 방사됐습니다. 물장군 살리기에는 금강유역 환경청과 아산시, 기업, 마을 주민이 동참했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위한 범정부 합동추진단이 구성됐습니다. 아울러 행복청은 이달 중 제2집무실 건립 방안 기획 용역을 발주해 집무실의 기능과 규모, 입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2023년 K컬처 지역박람회와 2026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K컬처 세계 박람회의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아산시가 이달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 근로자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시 신도시의 여러 대학이 함께 입주하는 공동 캠퍼스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모두 6개 대학의 입주가 확정된 가운데 조만간 2차 입주기간 모집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동 캠퍼스 조성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사생활권에 있는 공동 캠퍼스 부지입니다. 공동 캠퍼스는 대학이 건물을 임차해 입주하는 임대형 캠퍼스와 대학이 부지를 분양받아 직접 건물을 지어 입주하는 분양형 캠퍼스로 나눠 추진 중입니다. 이 중 임대형 캠퍼스에 대한 건축 공사가 지난 7월부터 본격화됐습니다. LH가 사업 시행자로 오는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현재 이곳에 입주 승인된 대학으론 서울대와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행정정책대학원을 비롯해 충남대 의대와 충북대 수의대, 한밭대 ICT 계열 대학과 대학원 등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오는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만 분양형 캠퍼스 건립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현재까지 공주대와 충남대 등 2개 대학의 ICT 계열 대학과 대학원의 입주가 확정돼 있지만 지난해 토지 분양만 완료했을 뿐 아직 구체적인 건립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복청은 지난 2020년 1차 모집에 이어 이달부터 공동 캠퍼스 내 2차 입주기간 모집 절차에 착수합니다. 대상은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 오는 16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신청 접수 후 연말까지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중 최종 입주 승인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1차로 입주 승인한 기관의 안정적인 개교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번 모집을 통해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을 추가로 유치하여 행복도시 공동 캠퍼스 사업이 교육과 연구, 산업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교육부의 정원 감축 계획 등으로 대학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 캠퍼스 2차 입주기관 모집을 통해 국내외 유수 대학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위한 범정부 합동추진단이 구성됐습니다. 합동추진단은 행복도시 건설청 차장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를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행복청은 이달 중 제2집무실 건립 방안 기획 용역을 발주해 집무실의 기능과 규모, 입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범정부 합동추진단 운영을 통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최근 시청 공무원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기준 인건비의 적극적인 집행을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상 의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청 공무원 정원 1,876명 가운데 11.5%인 217명이 휴직 상태라며 해마다 휴직자가 늘면서 공무원의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 의장은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세종시의 기준인건비 최고 집행률이 86.8%에 불과할 만큼 소극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기준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인 인건비 집행으로 적정 인력을 증원해 경무에 시달리는 부서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세종축제가 다음 달 7일부터 나흘 동안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특히 올해 축제는 세종시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첫 축제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축제를 3주가량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축제인 만큼 시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왔다며 성공적인 축제 개최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기존에는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열렸지만 올해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와 연계해 중앙공원과 금강보행교까지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북부권에 조성 중인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와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 예정인 기업체에 생활 또는 공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세종시는 오는 2024년 말까지 소정과 전이, 전동면에 총 연장 44.5km의 생활공업용수 용수관을 설치하는 건설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수지 4곳과 기압펌프장 4곳도 함께 조성되며 이 사업에는 시비 450억 원이 투입됩니다. 2024년 이후 공사가 완료되면 세종시 북부권 지역에 하루 7,790톤의 용수가 추가로 공급돼 산업단지 내 우수기업 유치와 기업 활동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물장군 암수 35쌍이 아산 송악면의 한 습지에 방사됐습니다. 물장군의 자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금강유역 환경청을 비롯해 아산시와 기업, 마을 주민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5-6cm에 달하는 황갈색 타원형의 몸통, 남 모양의 긴 앞다리,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노린재목 곤충 가운데 가장 크다는 물장군입니다. 연못과 논,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황소개구리도 잡아먹을 수 있는 물속의 포식자지만 환경오염과 농약 사용 등으로 서식처가 사라지면서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제는 쉽게 볼 수 없게 된 물장군 암수 35쌍이 아산 송악면의 한 습지에 방사됐습니다. 서식지외 보전기관인 생태보존연구소에서 인공 증식한 개체들입니다. 물장군의 자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금강유역 환경청과 아산시, 기업,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복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또 우리 삶을 풍부하게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곤충과 식물 그리고 동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되새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사된 물장군에는 가계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번호가 부여됐습니다. 방사 후에는 3년간 물장군의 생태 정보와 개체수 유지, 자연 증식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개체수를 늘려갈 수 있도록 연구도 추진됩니다. 내년 봄에 월동을 잘 마친 애들이 짝짓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증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3년 동안 계속 방사를 해서요. 안정적인 개체군이 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마을 주민과 학생들은 서식지 보호 등을 통해 물장군 살리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풀어준 물장군도 반딧불이를 조사하면서 만나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송악이 좀 더 깨끗한 마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역 모두가 힘을 합하면서 송악면이 물장군의 새로운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97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18만 7천여 건, 총 970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85억 원 상승했습니다. 고지서는 지난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을 마쳤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아산우체국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예방 및 발굴을 위한 복지등기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충청권 최초이자 전국 5번째로 추진하는 복지 등기 시범 사업은 시와 우체국 공익재단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에 복지 서비스 관련 안내문을 등기 우편으로 배달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찾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가구에 복지제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우체국은 집배원을 통한 1차 위기도 조사를, 우체국 공익재단은 등기비용 지원을 각각 분담하게 됩니다. 아산시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려금은 이달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모바일 아산페이로 매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고용보호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에서 발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와 회사에서 발급하는 육아휴직 확인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을 추가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과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입니다. 또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 대상입니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종과 대전으로 가는 시내버스의 전면 무료 환승이 가능해지면서 충청권 4개 시도 간의 통합 환승 요금 체계 구축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돼 발목 잡힐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부로 세종과 대전으로 가는 모든 시내버스의 무료 환승이 시작됐습니다. 기존엔 7개 노선에 대해서만 무료 환승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세종 4개, 대전 2개 등 6개 노선이 추가돼 전면 무료 환승이 가능해진 겁니다. 대전으로 출퇴근하거나 세종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조금 서민 경제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향후엔 세종과 대전 외에도 충남과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 간의 통합 환승 요금 체계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충청권을 초광역생활권, 이른바 메가시티로 만드는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달 29일 열린 충청권 행정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4개 시도가 광역행정체계로 시작이 된다면 대전, 세종뿐만 아니라 공주, 청주까지도 이런 환승체계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일 한 2만 5천 명이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버스 요금이 좀 할인되는 주민들한테 편익을 드리고요. 현재 계획은 세종과 대전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돼 있는 환승 할인 체계를 내년에 청주와 공주로 확대하고 나아가 천안과 계룡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 사업 추진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도 간 버스 환승을 위해선 요금 결제 방식을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행복청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31억 원 전액이 정부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관련 예산 삭감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되살릴 수 있도록 충청권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의 제1호 안건인 참여자치위원회 설치를 담은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보류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 취임 100일에 맞춰 출범할 예정이었던 참여자치위원회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의 1호 안건인 참여자치위원회 설치를 담은 조례안이 결국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면서 담당 부서는 절충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
재상정되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보류 결정이 난 겁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건 자치위원회의 의결 권한. 그동안 시의회는 자문 성격의 위원회에 의결 권한이 부여될 경우 독단적인 정책 결정이나 현안을 자치위로 미루는 면피 행정이 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민선 7기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255명 규모의 자치위는 과다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경기 시장 취임 100일에 맞춰 출범할 예정이었던 참여자치위원회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많은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할 계획으로 자치위가 올해 연말 출범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는 현안과 주요 사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와 활동가, 이해 관계 시민, 공무원 등이 참여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 민선 8기 박경기 아산시장의 핵심 공약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2023년 K컬처 지역 박람회와 2026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K컬처 세계 박람회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2023년 K컬처 지역 박람회에는 K스타 토크쇼와 강연 등을 비롯해 K팝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을 열 계획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드라마와 영화는 물론 국내 최고 웹툰 플랫폼들과 연계해 다양한 웹툰을 체험하는 K웹툰존을 운영합니다. 특히 패션부터 굿즈와 화장품 등을 소개하는 K라이프 등 한류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는 체험 전시 부스와 프로그램 등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천안문화재단이 천안예술의 전당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트로트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트로트 빅쇼를 오는 17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트로트의 대항연을 펼치게 됩니다. 또한 천안을 비롯한 충남 지역 트로트 애호가들에게 양질의 대중공연 관람 기획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안시가 천안사랑카드로 도서를 구입하면 10% 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하는 도서 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적용 대상인 천안시 내 충남 인증서점은 25곳으로 연말까지 월 최대 만원의 캐시백이 제공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사랑카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아산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도 해제되고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도 5분으로 변경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구역 안에 차량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모두 불법 주정차 차량이지만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이 주어지면서 안전신문고 앱을 제외한 고정형과 이동형 CCTV로는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4일부터는 아산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의 점심시간 단속 유예가 해제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도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강화됩니다.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이 될 경우 4톤 미만의 차량은 12만 원, 이상의 경우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아산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다음 달 4일부터는 단속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7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5분으로 줄였고 세종시는 지난 4월부터 고정식 CCTV 단속 유예 시간을 1분으로 변경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생활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합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초기에 화재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입니다. 보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으로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천안시 치매안심센터가 경증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주 2회 쉼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학교는 치매 어르신들의 인지 강화 학습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작업치료와 인지자극, 훈련교육, 원예치료, 음악치료 등 다양한 활동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남구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서북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 풍세면이 익명의 시민이 관내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풍세면은 이번 성금을 천안시 복지재단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 특화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천안시 쌍용 1동 행복키움지원단원 유재석 씨가 직접 기르고 수확한 고구마 50박스 총 250kg을 쌍용 1동에 전달했습니다. 쌍용 1동은 후원받은 고구마를 관내 지역 아동센터와 취약계층 가정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천안시 하나정형외과가 시설퇴소 보호 종료 청년을 위한 성금으로 2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하나정형외과는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을 꾸준히 실천해 왔으며 지난해도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공헌을 한 바 있습니다. 천안시 불당 2동이 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이용 홍보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무료 발급 체험 기간을 운영합니다.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하는 서류로 사전 등록 필요 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